야, 너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 나는 맨날 아껴 쓰고 절약하는데 왜 내 돈은 늘 제자리 걸음이지? 부자들은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돈을 불려나가는 걸까? 솔직히 말이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리그가 분명히 존재하거든. 우리가 은행이자 몇 푼에 목맬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 내 이름은 경제야. 난 탄소 배출권이라는 금융 주제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식이 정말 맞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대박 기회가 있는 건 아닌지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그럼 시작해보자고. 솔직히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라고 하면 주식, 부동산,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비트코인 같은 걸 떠올리잖아? 근데 사실 말이야, 지금부터 내가 해줄 이야기는 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하지만 이미 기업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는 공기를 사고 파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야. 야, 잠깐만. 공기를 어떻게 사고 파냐고? 웃기지 마라, 경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자, 봐봐. 우리는 오랫동안 경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너무 무심했어. 물건을 만들고 전기를 쓰고 자동차를 몰면서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인류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산화탄소도 돈 주고 사게 만들어서 함부로 못 내뿜게 하자라고 합의한 게 바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고작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돈 주고 사? 야, 너 정말 놀랄걸.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가 최대 50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이건 지금의 글로벌 주식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랑 맞먹는 규모라고. 50조 달러면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움직이는지 한번 계산해보자고. 예를 들어 어떤 A 기업이 정부로부터 100톤의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았다고 쳐. 즉, 이 기업은 100톤까지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기업이 올해 신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80톤만 배출했어. 그럼 남는 20톤의 배출권은 어떻게 될까? 이걸 팔 수 있는 거야. 만약 탄소 배출권 1톤당 가격이 3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A 기업은 남는 20톤을 팔아서 6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지. 반대로 B 기업은 신기술 개발에 실패해서 120톤을 배출했어. 할당량 100톤을 초과한 20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하는 거야. 이 기업은 20톤을 사오기 위해 60만 원을 지불해야겠지. A 기업은 돈을 벌고 B 기업은 돈을 쓰는 구조인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환경보호라는 거창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봐. 탄소 배출권을 비싸게 사야 하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잖아? 그럼 제품 가격이 오르고 경쟁력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떻게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야.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이게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지.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 심리가 깔려 있는 거야. 비용을 줄이려면 친환경에 투자해야 한다는. 쉽게 말해서 탄소 배출권은 우리 사회가 환경이라는 가치에 부여한 보이지 않는 화폐 같은 거야. 마치 우리가 게임에서 코인을 모으거나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처럼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을 모으거나 사고 파는 거지. 많이 모으면 돈을 벌고 부족하면 돈을 내야 하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지금까지는 기업 간의 이야기였잖아? 근데 이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바로 탄소 배출권 관련 ETF나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지. 아직 일반인들이 직접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건 쉽지 않지만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금융상품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탄소 배출권 가격은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정부의 강력한 환경 규제, 기술 발전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 여하에 따라 시시각각 변동해.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질수록 정부의 규제는 더 강화될 거고 탄소 배출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라고. 야, 경제야, 그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야? 막말로 기업들이 그냥 벌금 내고 말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환경에 무관심한 기업에는 투자를 꺼리게 될 거야. 게다가 벌금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결국은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자, 봐봐.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는 공기에 이렇게 엄청난 투자 기회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투자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야. 더 이상 눈앞의 주가 등락에만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너희도 알아야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돈의 흐름도 그 변화에 따라 움직여.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는 투자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시장, 보이지 않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해안이 정말 중요해진 거야.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첫째, 탄소 배출권 관련 뉴스에 주목해. 전 세계 정부의 환경 규제 동향, 기업들의 친환경 기술 투자 소식 같은 것들이 탄소 배출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둘째, 탄소 배출권 관련 ETF나 펀드에 대해 공부해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해봐야 해. 남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이야.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거야. 탄소 배출권 시장은 이제 막 뜨거워지는 시장이야.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 솔직히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어.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 너의 소중한 돈이 단순히 잠자는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지구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경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 영상이 너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도 꼭 눌러줘. 앞으로도 남들이 잘 모르는 하지만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들로 돌아올게. 다음 영상에서 보자.